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벅스 윤충희 편집자입니다. 오늘은 하루 공부 365에서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에 집중하라 라는 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샘 번즈는 노화가 빨라지는 희귀한 병을 앓고 있다. 어떤 기자가 그에게 물었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알아야 할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러자 샘이 말했다. 제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샘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프레임을 씌워놓고 접근했지만 샘은 행복하다면서 그 비결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할 수 없는 일에 집착하지 마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다른 일은 많습니다. 선천성 조로증을 앓고 있지만 제가 보내는 시간의 대부분은 그 병과 관련 없는 일들로 채워집니다. 장거리 달리기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열정을 느끼며 할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나아가 약간의 조정을 통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일로 가져오기도 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이 100가지나 된다고 좌절하지 말자. 대신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를 찾아보자. 그게 바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될 것이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샘 번즈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입니다. 안타깝게도 샘은 2014년에 17세의 나이로 영원한 소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샘은 조로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노화 현상이 나타나는 치명적이고 희귀한 유전 질환인데요. 샘은 이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하루 공부 365 본문에서 본 것처럼 할 수 없는 일에 집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러한 태도가 성공과 행복에 왜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줄 안다는 것은 메타인지가 높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메타인지란 내 능력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없는 것, 즉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줄도 압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은 빠르게 인정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게 되죠.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고민의 대부분은 쓸데없는 고민이다.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들은 그 쓸데없는 고민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만큼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되겠죠. 이러한 메타인지에 관해서는요, 라인홀트 니부어의 기도문이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여,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둘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지혜가 바로 메타인지가 됩니다. 샘은 희귀병을 앓고 있어서 할 수 없는 것이 많았습니다. 장거리 달리기도 불가능하고요. 키가 작아서 놀이기구를 탈 수 없기도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고 음악 듣기도 할 수 있고 만화책 보기나 스포츠팀 응원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이 많다고 좌절하는 대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태도를 17살 소년이 생각해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왜냐면 이건 오랜 세월 동안 인류를 괴롭혀왔던 그런 고민거리였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탄탈로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탄탈로스는 신들을 대접하면서 그들의 능력을 시험해보려고 자기 아들을 요리로 만들어 바치는 끔찍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이제 제우스의 분노를 사가지고 끔찍한 함정에 갇히게 되는데요. 탄탈로스가 갇힌 곳은 물이 가득 차 있고 머리 위에는 싱싱한 과일이 달린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서 과일에 손을 뻗으면 가지가 위로 올라가 버리고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하면 물이 바닥으로 내려가 마실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영원한 배고픔과 목마름에 고통받는 벌을 받은 셈이죠. 이 이야기를 두고 사람들은요, 인간의 채울 수 없는 욕망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얻을 수 없는 것을 갈망하면서 끊임없이 고통스러워하는 존재라는 말이죠. 하지만 샘 번즈가 했던 것처럼 할 수 없는 일에 신경 끄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면 탄탈로스가 겪어야 했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내는 거죠. 또 커다란 행복도 느낄 수 있어요.
무언가를 해냈을 때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끼게 되죠. 이 성취감만큼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게 또 없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무언가를 성취해 나가다 보면 할 수 없는 것, 안 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 되는 것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우리 뇌가 변화하게 됩니다. 즉,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 뇌를 성장형 사고방식에 익숙하게 만드는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성공도 행복도 모두 거머쥘 수 있을 것 같지 않은가요? 마지막으로 샘 번즈의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나아가 약간의 조정을 통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일로 가져오기도 합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샘이 하고 싶었던 일 중 하나가 밴드에서 드럼을 치면서 행진에 참여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드럼 무게만 18kg이었다고 합니다. 샘의 몸무게는 고작 22kg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밴드 행진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샘과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샘이 행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작은 사이즈의 특수 드럼을 제작을 해서 샘이 이 드럼을 메고 친구들과 함께 행진에 참여하게 됩니다. 저는 샘의 드럼이야말로요, 혁신의 모범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약간의 조정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거. 이거야말로 혁신 아닐까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지만 할 수 없어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그걸 부러워하고 그래서 괴롭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우리도 그냥 또 한 명의 탄탈로스에 머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때 좌절하거나 부러워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을지, 그런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고 탐색해보면 그러면 어떨까요? 물론 그렇게 찾아도 방법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방법을 찾게 된다면 우리는 약간의 조정을 통해서 성취감이라는 커다란 행복을 맞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저희 채널에서 달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거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제가 10km를 쉬지 않고 뛸 수 있을 거라고는 진짜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시간 넘게 한 번도 안 쉬고 뛰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젝트에 참여한 덕분에 10km를 뛸 수 있게 되었고, 지금도 아내와 함께 꾸준히 5km 거리를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달리기를 꾸준히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이것도 제 인생에 있어서는 혁신 아닐까요? 시도하지 않았을 때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지만, 시도하면서 방법을 찾고자 꾸준히 탐색한다면 가만히 앉아서 탄식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샘 번즈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교훈을 주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둘의 차이를 구분할 줄 아는 메타인지를 얻을 수 있고 성취감을 부르는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추게 됩니다. 나아가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정하기 위해 고민할 때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혁신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17살의 나이에 조로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그 어떤 어른보다 현명한 지혜를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샘 번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샘이 우리에게 전해준 오늘 이 교훈을 잘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게 샘이 전해준 이야기에 보답하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